오늘은 초기 불교화선 6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중국선의 역사를 정말로 개관해 볼 건데, 불승론이라고 하는 논점을 이제 조금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중국선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학파와 유식학파를 어떻게 보면은 좀 창조적으로 이제 융합한 하나의 중국적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 중간학파하고 유식학파의 기본적인 전제는 이제 공의 절대성, 절대적인 어떤 공, 그다음에 궁극적 진리로서의 공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오조홍인에 이르면 신수, 대제자 신수와 육조 해능의 관점의 차이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래서 오조홍인은 이제 육조 해능을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수의 개성을 보면 어떤 육아행파, 유식을 그 의지하고 있는 순수 의식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육아행이라고 하는 명상 수행이 필요하다, 들고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마음은 원래 순수하지만 그 오염이 되었고, 그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끝없는 명상을 해야 된다. 이건 점수 사상이죠. 반면에 이제 해능은 아니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그 뭘 닦는단 말이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것이 좀 더 공성에 관한, 모든 사물의 공성, 본질인 공성에 관한 좀 더 확실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닦을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닦아서 될 일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도노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아니 꿈에서 뭐 반쯤 깨어나는 게 있냐, 꿈에서 깨는 거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조홍이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육조에게, 해능에게 법을 전했고, 북종선과 남종선으로 갈라지고, 북종선은 이제 신수가, 남종선은 해능이,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 분화 이후에 결국 이제 누가 제자를 많이 배출하고 그것이 대세로 자리 잡았는가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제 해능의 남종선이 대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해능 이후에 남종선이 대세를 장악하면서 이 뭐랄까 깨달음에 관한 하나의 이론은 확고하게 정립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닦는 것이 아니다, 닦아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을 제작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또 다르게 하면 번뇌의 종식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것은 또 하나의 그냥 머리 두르고 고시 공부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닦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깨달음만 이야기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해능도 선정 수행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직 견성만 이야기한다, 이거 아닙니까? 견성이라고 하는 게 본성을 볼 뿐이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것도 이제 남종선에서 뭐 오가 칠종이라고 하는 이제 거기 또 이제 제자들이 배출되고 가문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오가 칠종의 꽃을 피우죠. 근데 크게 보면 이 조동종 계열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재종 계열, 이 계열로 크게 뒤에 보면 갈라져서 수렴됩니다. 그래서 이 조동종은 비교적 초기에 이제 유파인데, 이 조동종은 그 묵조를 중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묵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좌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묵묵히 앉아서 비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임재종은 그렇게 앉아만 있으면 안 되고 의심을 해야 된다. 의심을 하는 데는 공안이 좋다. 이 공안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과 제자 사이의 법의 선문답을 이제 반추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목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선불교를 좌선이라고 했을 때
이 안점을 중요시하는 것은 조동종이고 선을 중요시하는 것은 임재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육조 해능은 좌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이 좌라고 하는 것은 바깥 사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헛단자의 볼시자니까 사물을 둘로 구분해서 보지 않는다. 즉 모든 것을 하나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내적으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마음이 어둡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정과 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해는 둘이 아닌데 어떤 것을 상대적으로 뭐 강조하느냐, 어떤 것을 조금 더 시작점으로 하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동종 입장에서는 이제 묵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각이지만 원래 우리가 깨달아 있지만 깨달아 있으니 자성청정에 청정한 자성에 그냥 그걸 그대로 믿고 모든 것을 쉬면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입장인 것이죠. 오히려 강화선처럼 뭔가 의심을 하고 뭔가 또 깨닫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또 부산스러운 불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임재종 쪽에서는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을 또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진짜 앉아서 죽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각이 맞는데 시각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의정을 일으켜서 의심을 일으켜서 한번 크게 깨달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이론이 팽팽하게 중국선의 역사를 두 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둘 다 육조 해능의 그 유파고 그 육조 해능의 기본적인 생각은 뭡니까? 본각이라는 것이죠. 닦아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안목의 깨달음이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왜냐면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깨달아 있기 때문에 본성이 그렇게 청정하기 때문에 본성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본성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본각의 뜻인데 조동종의 묵조서는 그 이론에 조금 더 충실한 것이고 이 공안을 통한 또는 화두를 통한 의정을 통해서 한번 다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임재종의 유파에서는 그렇게 멍청하게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둘 다 서로를 완전히 이제 부정했느냐 그건 아니고 조동종이 이제 그러니까 묵조선이 간화선을 얘기할 때는 너무 이렇게 티나게 하는 것 그것 또한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비판한 거고 간화선이 묵조선을 이제 비판했을 때는 묵조사선이라 그래서 뭔가 자기가 앉아서 닦음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본각이라고 하는 사상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더 닦을 게 없다. 그대로 완전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린 거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삿된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둘이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얘기를 다른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중국선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이제 이런 논점이 중요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불교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 불성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문제가 되는데요. 부처님이 이제 깨달으시고 나서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잖아요. 이때 불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해석은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무루에 도달하고 그래서 무학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무학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씨앗은 잘 개발해야 나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이 이야기한 불성의 첫 번째 뜻은 모든 중생은
깨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깨닫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비달마 분류를 거치고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대승불교의 생각은 이제 절대론이라고 했잖아요. 이 절대라고 하는 말은 참 무섭죠. 이것과 저것에 의지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이것도 저것도 절대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 미와 추, 진실과 거짓, 심지어는 탐진치도, 그죠? 에고도 다 이 절대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그것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성을 강조하는 중간학파나 순수의식을 강조하는 유식학파나 이 절대론을 내세움으로써 대승불교는 그 어떤 것도 인간사회에 좋은 것, 나쁜 것 구분되는 그 어떤 것도 이 절대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어떻게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절대성을 우리 중생인 인간은 어떻게 체현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중간학파는 아니 뭐 아공복공인데 딱히 수행론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이제 굳이 이야기하자면 세세생생 끝없는 보살행을 하는 거 아니냐, 삼아승기급의 보살행을 통해서 성불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행을 중시했죠. 근데 그게 삼아승기급이니까 뭐 기약이 사실은 이제 없는 거죠. 이번 생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식학파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학파 입장은 현실과 이게 뭐 아웅다웅하는 현실과 절대적인 공 사이의 그 사다리를 놓을 방법이 없어서 세세생생의 그 실행을 이제 뭐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그래 필경 모든 것은 공이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를 묻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학파는 딱히 이렇다 할 수행법을 제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중간학파의 논리의 본질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유식학파는 이제 오직 식만이, 순수의 식만이 존재한다. 이것이 실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식학파는 이제 어떻게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즉각 육아행을 이야기합니다. 육아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정을 수련하는 것이죠.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아행은 명상수행을 말하는 것인데, 이 명상수행을 해서 이 구분의식이 아닌 순수의식, 그러니까 아와 나와 세계가 구분되지 않는 완전한 순수한 융합, 몰입, 합일의 의식이 이제 되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유식학파는 이제 명상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중간학파는 이제 세세생생의 뭐랄까 보살행, 또 유식학파는 일생을 던지는 이제 그 명상 수행, 뭐 좌선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진한하잖아요. 뭐 대충 공성, 절대성, 이것은 이제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또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내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하나의 혁신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선불교가 어찌됐건 이 도노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한 방에 한 번에 완전하게 깨달아 버리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한 번에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은 좀 시간이 걸려도 좋지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해야 되지 않냐. 이번 생에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입지성불, 입지도노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하대오, 그죠? 말 한마디에 대오각성해가지고 더 이상 알아야 될 것은 없다.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 인도와 중국의 뭐랄까 정신적 풍토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선불교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중간학파와 유식학파의 하우를 다 일소하고 그 말은 뭡니까? 수행해서 깨닫는다.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그런 문법을 버리고
다른, 즉 견성, 본성을 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 아닌 방법, 길 없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이제 본각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은 이 불성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의 성이 아니라 본성이, 본질이, 원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모든 중생은 깨달아 있다. 모든 중생의 그 본성품은 공이다, 공하다. 그러므로 청정하다. 이런 것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닦을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걸 그냥 알기만 하면 돼, 깨닫기만 하면 돼. 착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돼.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할 필요는 없어. 이런 이제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승기실론의 기신론이잖아요. 믿음을 일으키는 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그 믿어야 된다. 뭘 믿어야 된다? 본각, 원래 깨달아 있다. 자성의 청정, 자성은 원래 청정하다. 우리는 모두 공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선 믿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조의 농도 당연히 이제 그 신수대사하고 이제 개송 배틀에서 그 닦을 것가 없고 무일물이다. 원래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닦아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선언을 한 것이고, 또 이제 아까 이야기한 좌선도 이렇게 앉아서 뭐 면벽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외물에 끌려가지 않는 것, 내적으로 마음이 어둡지 않은 것, 이것이 좌선의 그 근본이다 라고 해서 선정과 해탈을 논하지 않고 오직 견성만을 논한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죠. 그래서 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뭐 남학 회양 선사하고 마조 도일 선사의 유명한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마조가 이제 이 좌선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회양 선사가 와서 뭐 숫돌을 갈고, 뭐 숫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드는 것과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부처가 되냐, 뭐 이런 것들의 얘기가 이제 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레와 소를 얘기하면서 수레가 아니라 소를 때려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깨달음의 안목을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짜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우라는 측면에서 이거 대단히 끈질긴 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불성이 그러면 그 다 구비되어 있는 본성이라 할지라도 난 지금 착각하고 있지 않냐. 여전히 생로병사와 탐진치의 그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항상 또 이제 어떻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정답은 원래 있는 거죠. 어떻게 하기는 뭘 어떻게, 그 어떻게를 구하는 마음이 죽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뭐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결국은 두 가지가 또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 또 하나는 확인을 강조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히 본각이겠죠. 그리고 확인을 강조하는 것은 본각이 맞는데 그걸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으니까 착각을 깨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시각을 또 강조합니다. 다시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약간의 뭐 출발점의 차이, 뭐 이런 정도지 본각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에 기초한 본각을 그대로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굉지정각 선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묵조선을 이제 주창을 했고요. 동시대에 대종고 선사, 이게 이제 뭐 한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선사지요. 가나선의 제창자이니까 그대로 우두커니 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시각해야 되니까, 다시 깨달아야 되니까 화두를 가지고 일깨워서 의심을 내어서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그대로 갖고 가느냐, 믿지만 나의 착각을 깨기 위해서 다시 확인하느냐 하는 정도의 차이고, 묵조선과 가나선의 차이가 형태의 차이지 본질의 차이냐,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병기정각선사와 대종고선사는 서로 뭐 이론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었다라고 할까? 또 어떤 부분은 맹렬하게 서로를 비판했지만 아까 얘기한 본각이라고 하는 측면을 단단하게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로를 의심하지 않았고 때로는 이제 뭐 서로 이제 협조도 하고 그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느냐, 아니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 자체, 이미 깨달아 있다라고 보느냐의 시각이 어떻게 보면은 대승불교와 그 이전 불교의 차이점일 수도 있고, 대승불교를 융합한 선불교 입장에서는 본각, 본래 깨달아 있다 라고 하는 관점에 철저하게 서 있고, 단순히 방법론상으로 안점, 좌를 중시하느냐, 깨달음, 선을 중시하느냐 라고 하는 정도의 차이, 즉 믿음 중심과 확인 중심 정도의 강조점의 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들어가서 이 가나선과 그 다음에 묵조선의 특징, 주의할 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근본적으로 방법론을 인정하지 않는데 방법론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방법론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 이독, 제독과 같은 것이어서 독을 제어하기 위해서 다른 독을 쓰는 것이니까 주의할 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묵조선과 가나선의 특징,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의 선사들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불성,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 혹은 이미 깨달아 있는 여러분들이 올 연말에도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마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